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의학과의 액선 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의학과에 가면은 방사선 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엑스레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얘기하면 주로 방사선, 엑스선,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엑스선 검사가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방사선 검사가 되겠죠. 관련된 주의사항, 검사 과정, 검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사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로 뭐 엑스레이, CT 또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방사선은 공간 물질을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방사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질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전리하죠. 그러니까 최외곽전자의 에너지를 밖으로 전자를 나가게 해주는 전리라든지 또는 이러한 전자기파,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알파선이나 베타선, 전자선은 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 물질을 가지고 에너지를 부여하면서 직접 간접으로 전리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자기파이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입자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검사를 하게 되면 엑스레이가 우리 몸속에 어때요? 조사가 되고 그 조사가 되면서 광전 효과라든지 또는 전자 쌍생성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자기파 혹은 입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전자기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에너지가 있고요. 가장 위에 보시면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라고 해서 주파수라고 보이시죠? 단위는 헤르츠 단위를 쓰고 있네요. 그 다음에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방사선을 우리는 감마선이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감마선. 그 다음이 X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외선. 영어로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시광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료라든지 또는 물리치료라든지 이렇게 때 쓰이고 있는 적외선, 영어로 인프라레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사선이 물질에 입사돼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합니다. 뭐 광전 효과라든지 전자 쌍생성이라든지 또한 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전리, 역이, 제동 방사 또는 원자핵과의 탄성, 비탄성 충돌 등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엑스레이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사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사선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상호작용을 한다, 또한 입자다 또는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사선은 여러 가지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몸속에 아니면 비파계 쪽에서는 투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전리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내는 사진작용을 하고요. 방사선이 조사가 되면 형광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광작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투시라든지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사선은 물질의 조사가 되면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고 또한 여러 가지의 이렇게 알고 있는 투가 전리, 사진 이런 형광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의학과의 액선 검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방사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X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분이 바로 빌헬름 콘레드 렌트겐 교수가 되겠습니다. 1895년 11월 8일 날 최초의
엑스레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잘 모르겠다. 미지의 선이다. 그래서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 출신이고요. 물리학자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렌트겐 레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렌트겐 레이 소사이어티라는 하나의 뭐예요? 학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렌트겐 레이는 처음에는 엑스레이라고도 하지만 렌트겐 레이라고도 쓰였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렌트겐은 결국은 사람 이름에서 온 거고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시고요. 옆에 보면 손이 보이시죠? 이 손이 바로 부인이 베르타였는데요. 베르타의 반지 낀 손이다. 최초의 엑스레이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최초의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0월달 그러면 물리 노벨상, 그 다음에 생리의학상, 화학상, 그 다음에 10월달이 되면 스웨덴에 있는 할리먼에서 노벨상을 발표를 하는데요.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결국은 최초의 영상을 만들어내는데요.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결국은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렌트겐 교수가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인류에게 써라. 그리고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으로, 영국으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엑스레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꼬마가 결국은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빨간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곳이 울라라는 척골이라는 뼈인데요. 프랙처된 부분이 보이시죠? 최초의 미국의 엑스레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으로 세계적으로 곳곳에 어때요? 널리 퍼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이고 현대의학을 발전시키는 데 아주 기이한 그런 엑스레이 발견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X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X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엑스레이의 파장은 10에서 약 0.01 나노메타가 되겠습니다. 이게 파장이라는 것은 파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60도의 한 사이클의 거리가 되겠고요. 한 사이클의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하죠. 1초에 이 사이클이 몇 번 일어났느냐 이것을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죠. 단위는 헤르츠를 쓰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파장이 감마선 다음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다음에는 자외선,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순으로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X선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투과작용, 사진작용, 형광작용, 전리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X선은 투과성이 아주 강하고 물체의 내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의료, 비파계, 그래서 조선소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엑스레이의 파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곳, CT, MRI, 초음파를 검사하는 영상의학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Department of Radiology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엑선 검사, 초음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 또는 자기 공명 영상 MRI라고 하죠. 뭐 혈관조영술 또는 중재적 혈관조영술, 투시 검사 이런 쪽을 검사를 하고 판독 진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팩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필름 시스템을 썼지만 지금은 팩스 시스템을 써가지고 영상 정보를 처리하고 보관하고 전송하는 그런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상의학과에 가게 되면 엑선 검사라든지 기타 초음파라든지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트를 우리는 영상의학과, 여러분들이 뭐 몸이 안 좋으면 뭐 내과나 또는 뭐 신경과나 이비인후과나 또는 이런 과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상학과에도 하나의 병원의 부서다, 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화에 가면 의사도 있겠고요. 또는 간호사도 있겠죠. 그중에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MRI 검사를 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분을 뭐라고 하냐면 방사선사라고 하죠. 의료기사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얘기하죠. 대체적으로 이런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그래서 임상병리학과가 있겠고요. 방사선사는 방사선학과가 있겠네요.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를 우리는 방사선사를 포함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의료기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기사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의료기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사선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그 다음에 치과위생사로 한다라고 의료기사법 제2조의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사는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요. 업무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전리방사선, 그러니까 최외곽전자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전리, 그 다음에 비전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우리는 비전리라고 하죠. 방사선 동위원소 해외학과 쪽을 우리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영상 진단기,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 방사선 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 그래서 우리는 방사선사를 레디올로지컬 테크놀로지스트 혹은 레디올로직 테크놀로지스트 혹은 레디오그라퍼라고도 하죠. 그래서 협회가 있는데요. 대한방사선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이라는 하나의 단체 협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방사선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엑선 검사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해서 화면 모니터로 어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죠. 옛날엔 필름 시스템이었지만 지금 모니터나 이렇게 팩스 시스템으로서 소프트 카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엑선 검사는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사선 검사 중에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가슴 촬영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이런 심플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엑선 검사가 되겠고요. 우리 머리부터 다리, 발까지 모든 부위를 검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레이 장비와 그 다음에 모니터로 보여주는 가슴, 흉부 검사의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엑선 검사는 영상은 생체 내의 변화나 정도를 추정하고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 가슴 흉부 촬영을 하고 있고 가슴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폐,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갈비뼈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이나 치료나 이쪽에 어때요? 의사들이 결국은 영상을 보고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일반 검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 번의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한 번만 할 수도 있겠죠. 촬영할 때 방사선사의 안내에 따라서 몸을 밀착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또 누워서 할 수도 있고 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서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엑선 검사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뭐 전신을 검사할 수가 있겠는데요. 뼈의 골절, 흉부 폐질환, 공기가 차는 기흉, 흉막이 결국은 어때요? 찢어져 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는 기흉, 또 피가 고여 있는 혈흉, 헤모소락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척추, 측만증, 협착증, 그 다음에 코가 막히는 부비동염, 축농증 뭐 이런 계통의 진단을 위해서 검사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소화성장판, 그 다음에 근골격계의 인체 내부 상태를 변화를 정도를 추정하고 회복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지금 서서 보여주고 있는 하지 검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머리에서 펠비스까지
영상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주로 생식선 파트를 차폐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폐 물질은 주로 납을 사용하죠. 그래서 엑선 검사는 모든 검사에서 기초적인 검사가 되겠다. 그리고 전신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엑스레이 검사는 일반 검사는 결국은 우리는 제너럴 레디오그래피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머리, 스컬이라고 하죠. 이 머리 쪽을 검사한 엑스레이 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T나 MRI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누워서 하거나 또는 엎드려 검사를 하는데요. 근데 엑스레이 검사는 막 누워서 할 수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각도를 달리하게 되고 여러 번 촬영할 수도 있고 전, 후 사진 또는 측면 사진을 또 촬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환자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할 때는 즉 엑선 검사를 할 때는 환자가 결국 여러 가지의 주의사항이 필요하는데요. 어떨 때는 금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는 금식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CT나 MRI 조영제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금식하는 경우는 없지만 금식을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촬영하고자 하는 부위에 금속이나 또는 불필요한 부착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상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 경우에는 속옷을 제거하고 환자복으로 혹은 검사복으로 갈아입고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서서 누워서 또는 검사를 하는데요. 물론 환자는 촬영 장비를 만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검사할 때 움직여야 되고 또는 협조가 필요하죠. 그래서 촬영 중에는 움직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고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검사할 때 만약에 서서 해야 되는데 어지러움이 있거나 그럼 쓰러질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얘기를 해야 되고 또는 임산부라든지 또는 가임 여성인 경우에 예정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사에게 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중에 뭐 어지럽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방사선사에게 알려줄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여성의 속옷 브래지어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을 복부와 흉부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이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거를 하고 검사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겠고요.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손을 촬영한 경우에는 팔찌라든지 뭐 시계라든지 아까 말한 브래지어라든지 기타 장신구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복으로 혹은 검사복으로 갈아입고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촬영, 즉 엑스레이 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합니다. 방사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리, 투과, 형광, 사진작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리작용을 하기 때문에 투과작용을 하고 또는 형광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몸속에 생물학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전리방사선인 경우에는 촬영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하긴 하지만 혹시나 소화라든지 또는 옆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꼭 납으로 만든 납가운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이 납은 차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원자번호가 82번이죠. 그래서 이 납가운을 입거나 또는 아무래도 산란선의 영향을 받으니까 하복부라든지 이런 생식선을 차폐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코션이라고 해서 주의사항이 나와 있네요. 엑스레이 방사선인 경우에 꼭 임산부나 임신이 예상되는 여성은 방사선사에게 고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고 방사선사에게 꼭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또 방사선사에게 만약에 어떤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또는 쓰러질 것 같다든지 또는 힘들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꼭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PB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레드라고 돼 있고요. 원자 번호가 82번입니다. 이것을 납입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쓰면 나변자를 쓰죠. 그래서 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유소 같은 데 가보면 무연이라고 돼 있죠. 무연 휘발유. 이 무자가 없을 무자고 연은 납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연, 즉 납이 없는 것이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납으로 만든 가운이라든지 자폐 기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그려진 생식선 자폐 기구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납으로 만든 자폐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식성 방어는 결국은 여러분이 액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꼭 방어적 목적으로 결국 생식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라든지 또는 여성인 경우에는 난소라든지 남성인 경우에는 정소, 고환 이쪽을 어때요? 자폐해 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식샘 방어는 기본적인 어때요? 내용이 되겠고요. 만약에 방사선사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부위에 납으로 만든 자폐제를 올려놓거나 부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뭐예요? 생식성을 방어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효과를 줄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전신을 보고 있는데요. 물론 머리부터 펠비스까지를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에 펠비스 파트에 하얗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자폐제, 납으로 만든 자폐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면 아랫부분으로 자폐제가 되어 있는 것은 남성인 것이고 그 다음에 2로 골반 부위에 2로 되어 있는 것은 결국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성인 경우에는 퓨빅 심피시스라고 해서 두덩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에 자폐 보호기구를 어때요?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생식선 보호기구는 주로 오바리, 난소라든지 이런 쪽에 올려놓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주로 납으로 만든 물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비스무스라든지 또는 바륨이라든지 또는 아이오다인이라고 하죠. 요오드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고는 있지만 가장 고전적인 물질은 납으로 만든 자폐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엑스레이 검사는 검사 부위에 따라서 서서, 누워서, 앉아서, 엎드려서 여러 가지의 검사 부위에 협조를 요청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방사선사의 협조의 요청에 잘 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자의 움직임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인 경우에는 주로 잘 하진 않지만 소아는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인 경우에도 만약에 움직임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액선 검사에 따라서 정면, 측면, 특정 자세를 방사선사의 안내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좋겠고요. 특히 호흡과 관련된 부위가 어디입니까? 흉부, 가슴하고 복부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들어 마실 수도 있고 또 내쉴 수도 있고 흡기죠. 호기와 그 다음에 흡기인 경우에 다릅니다. 그래서 대개 가슴 촬영인 경우에는 숨을 들어 마시고 참죠. 그래서 폐를 확장시켜서 폐렴이나 결핵이나 또는 폐기종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숨을 또 내쉬고 해서 또 검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과 관련된 협조 요청을 할 겁니다. 그게 잘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반 엑스레이 검사는 결국 환자의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사선이라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엑스레이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폐할 목적으로 납을 사용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팩스 시스템에서 결국 모니터로 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CT 영상이 되겠네요. 복부의 CT 영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촬영된 영상은 영상의학과, 저번에 얘기했었죠. 영상의학과는 주로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이런 검사를 하는 곳이다 라고 영어로 얘기했고요. 영어로 Department of Radiology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판도의사는 주로 이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되겠죠. 결과를 진료받은 과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고요. 그럼 주로 이제 CD로 요즘에는 많이 어때요?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이동할 때는 이 CD를 가지고 키오스크에 아마 입력하는 것을 아마 업로드하는 것을 경험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팩스로 공유하기도 하고 CD 즉 소프트 카피로 결국은 보관을 해서 운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검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했고요. 물론 이제 외국이라든지 팩스 시스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드 카피 즉 필름으로 어때요? 현상 정착을 통해서 결국은 필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좀 보관하기도 어렵고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세는 CD, 컴팩트 디스크에다가 정보를 저장해서 결국은 어때요? 운반하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의학과에서 엑선 검사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엑선 검사는 결국 방사선을 이용한다. 두 번째, 엑스레이라는 하나의 뭐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는 전자기파이고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리, 투과, 그 다음에 형광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강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주 강의는 제2강이 되겠는데요. 2강에서는 영상의학과의 흉부 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복부 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흉부와 복부와 관련된 엑스레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의학과의 엑선 검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